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의회가 2024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세수 부족과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대구시는 올해보다 1,400억 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의회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겠죠. 자,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대구시 예산안 자세히 살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내당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 허가 문제로 불거진 갈등 취재했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중부구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북상주 부근 163km 갓길에서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풍기 부근 226km부터 227.4km까지 2, 3차로 비탈면 정비 작업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우 부근에서 다부터널까지 5km 정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동북로 복현우 거리에서 침상교 방향 상격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앞 횡단보도 지점 2, 3차로에서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발생해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달서로 방곡의 내거리에서 비산 내거리 방향 비산 내거리 1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우 거리 방향 복현우 거리에서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 밤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바람이 부는 등 어제보다 춥겠는데요. 대기도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3도, 습도는 64%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한참 남은 와중에 사전 점검을 진행해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시는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사전 점검을 강행하면 입주 전 실질적으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잡도록 합니다. 또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 시공사의 하자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실 논란을 빚는 사전점검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인데 아직 입법 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대구시가 먼저 조치에 나선 겁니다. 네,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미 있는 조치네요. 예, 대구시는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난림 공사 등 부실 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명백한 부실 공사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이번 대책을 지난달 중순 사전점검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을 빚은 수성 해머로 하이엔에 먼저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공정이 늦은 다른 사업장도 상황을 지켜볼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3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수영장, 도서관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갖춰놓은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건물 누수 문제 때문에 올 연말로 개관이 미뤄졌는데요. 실제 개관은 이보다 더 늦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시공사에게 부과한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반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탓인데요. 시가 시공사 과실을 입증하려고 법원에 신청한 시설물 감정 수용 여부에 따라 보수 일정이 잡힐 걸로 예상됩니다. 네, 누수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예, 대구시에 따르면 이곳 건물이 반복적인 누수 원인은 수영장 가장자리 배수구의 방수층 손상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방수층은 물이 콘크리트 벽체로 스며드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손상되면서 수영장 아래 기계실 천장과 벽면으로 물이 샌 겁니다.
시공사는 준공 승인 후 3개월간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지난 7월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수영장 방수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고 감리도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은 시설을 빨리 이용하시고 싶을 텐데 당길 방법이 없나요? 이 건물은 준공 이후 벌써 9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면서 개관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법원 감정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이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로 보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사 보강 재료와 공법 등을 먼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주 금요일에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배달원 복장을 하고 여성이 뒤를 밟아 집안까지 침입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남녀 모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네, 이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판결이었다고요. 강간 살인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경 요소가 됩니다. 징역 50년은 국내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고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도 훨씬 높은 사실상 A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남성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는 등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재범 위험이 높은 점 등이 이런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설이 있었던 삼선구청장인 백왕식 대구 북구청장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백왕식 북구청장은 지난 금요일 자신이 SNS에 2026년까지 북구구정을 한치 빈틈도 없이 다듬어 나가겠다면서 불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배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북구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가족이 만류 등으로 뜻을 접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어제 SNS에 불출마 선언을 남겼습니다. 이 청장 역시 최근까지 계속 달서병 출마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구청장 3선 후 마지막 임기 중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자리가 꽤 있었는데요. 올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다른 3선 구청장으로는 유한국 서구청장이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이달 12일까지 사퇴해야 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열흘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을 통지하도록 돼 있어서요. 네. 대구에서는 총선 때문에 구정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시장에서 20년 칼국수집 했는 최모순입니다. 칼국수, 칼제비, 수제비 이렇게 여러 가지 해요. 하다 보니까 물가는 많이 올랐고 하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세월이 자꾸 흘러가네요. 이제 비가 살살 오고 하니까 그럴 때 축구할 때는 칼국수가 이제 한 그릇 생각이 난다 하면서 오시고 또 옛날 맛이 또 생각이 난다 하면서 오시고 아가씨 때 와가지고 또 잡숫고 가고 애기 놓고 와가 또 알라가 같이 엄마 따라와가 먹다가 성인이 돼가 자기 스스로 또 온다니까요. 국수 국물 낼 때 그때는 이제 잘하려고 노력하고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힘들었지. 처음에 할 때는 2,000원 받았어요. 국수 한 그릇에. 그래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이제 6,000원 하는데 또 손님 많으면 많은 대로 혼자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힘들고 그래요. 또 처음부터 오시던 분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래 그분들한테 고맙지 뭐. 항상 이제 오면 반갑고. 근데 제가 잘 못 해줘가 미안하지 뭐. 그래도 이제 내가 다 마치고 나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국수는 내가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이런 오래 단골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더 하고 싶대. 진짜 동구시장이 옛날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자주 오셔가지고 국수집도 오고 옆에 죽집도 있고 반찬도 많이 팔아요. 싸게 팔고 깨끗하게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지역 견해를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역사회 요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시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죠? 네, 대구시 내년 예산안이 예산액이 10조 5,865억 원입니다. 네. 올해보다 1,443억 원이 이제 줄었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예산 규모가 이제 줄었고요. 네. 세수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2년 연속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 예산안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이고요. 25년 만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2,94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있고 네. 또 내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 교부세가 181억 원 자동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 수입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국고 보조금이 3,700억 원 가량 늘었는데 네. 이게 흔히 중앙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 정부가 이 업무만 대신 맡아서 하는 이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닌 이 국가 사무를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 예를 들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 복지 예산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사실 예산은 늘었지만 쓸 수 있는 재량성은 더 떨어졌고요. 이 예산이 일반에게 특별에게 뭐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특별에게 역시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재량권이 있는 일반에게 예산이 이 8조 3,450억 원인데 올해보다 약 1,8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대구시의 중점 투자 분야 주요 사업들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책정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로봇 산업 이제 대구시가 공을 들이고 있죠. 로봇 네. 테스트 필드 조성 부지 매입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재편에 2,1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TK 신공항 건설과 이전터 개발에 82억 원, 도시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 시설 확충에 8,5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상화로 이체화 사업, 그리고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과 글로벌 소변도시 조성에 485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또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 지원 등 투자 위치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으로 3,4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네, 이 대구시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안전망과 약자복지 강화 분야인데 네. 이게 4조 256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또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등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안을 늘린 항목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 국제 스포츠, 이 문화예술도시 위상 강화에도 2,845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 파크 골프장 조성, 대구 마라톤대, 육상 경기대회 지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대구시 조직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어딘가요? 감소폭이 가장 큰 부서 중 하나가 이제 고용노동정책과입니다.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올해 649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억 원이거든요. 절반 이상 줄어든 62.5% 감소한 걸로 이제 나왔고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노동 여건과 일자리 상황이 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 감소 때문이라며 앞으로 증액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이 환경 관련 예산 삭감도 좀 눈에 띕니다. 이 기후환경 정책과가 올해 701억 원에서 540억 원으로 줄었고요. 이 공원 조성가는 94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 공원 조성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매입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이 단계에 있어서인데 이 기후환경 정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은 네. 이 대기 관련 예산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구군의 사회복지 사업에도 좀 적신호가 켜졌는데 이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각 분야별로 삭감된 단위 사업에선 이 자치 구군 재정 지원이 1,397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대구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 교부금이 줄어들었는데 이 국군 입장에서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타격이 좀 됐습니다. 있겠네요. 네, 반면 여성가족과 예산이 13% 정도 늘긴 했지만 네. 여성보다는 가족 관련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주요 사업 항목 가운데 여성 정책과 사회 참여 확대 분야가 좀 감소를 해서 아쉽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는 분야가 감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쓸 곳은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구시가 지방채는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빚을 지지 않겠다. 네. 이게 이제 홍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요. 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물론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방부채 발행은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균형 재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계부채가 늘고 대구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이 법인격이 대구시인데 이 대구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 시민들 호주머니가 이 바싹바싹 좀 마르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날씨도 본격적으로 추워지는데 경기가 많이 얼어붙었다는 생각 많은 분들 하실 것 같거든요. 체감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걱정인 사업이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지역사회 분위기나 좀 걱정스러운 점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2년 연속 이 관련해서 예산을 좀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던 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 시민 공익 활동,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고요. 이 청년 관련한 예산도 전년도보다 4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큰 비중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인데 이 대구시 자체 사업도 다수 좀 폐지가 됐고요. 네. 이 과거에 선도적으로 청년 정책을 운영했던 대구시가 이 국가 시책에만 좀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이 가장 큰 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가 정책 기조에서 설명도 확인했지만 복지 예산은 늘었거든요. 네. 근데 발달 장애인 예산이 15% 줄어서 3억 3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 복지 예산이 는 걸 가지고 네. 그 인건비 증가와 같은 자연 증가분 반영 그리고 중앙정부 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의 결과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복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네. 순수하게 이제 대구시 의지로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900억 원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 근데 절반 정도가 장애인 희망 드림센터 건립 예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이 이렇게 손쉽게 이뤄진다면 다른 사업도 쉽게 삭감할 수 있는 위기감이 든다는 게 이제 장애인 단체 이제 주장입니다. 네, 복지 예산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차가 있군요. 근데 이제 내년에 새로 편성되거나 늘어난 예산도 있을 텐데 이 부분 뭐 적절하게 배정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홍준표 시장 이 측근으로 좀 채운 이 서울본부의 숙소비 예산이 없앤 지 1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뭐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네. 예산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올해 애로사항이 크다면서 이 예산을 다시 또 늘렸고요. 네. 산림자원 관리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네. 이게 군의군을 편입하면서 산림이 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농가 소득 보전, 수자원 보전 관리, 미군 시설 이전 사업은 예산이 증가하고요. 특히 홍준표 시장이 육점하고 있는 이 친수공간 개발 사업, 이 금호강 사업이 올해보다 58% 증가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 역시 예산이 이 400%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2,8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네. 이 가운데 대구 마라톤 지원에 이제 18억 원이 배정이 됐고요.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 지원으로 6억 원, 파크 골프장 조성에 한 21억 원 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발표할 때도 논란이 조금 되긴 했는데 마라톤의 경우 홍준표 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로 격상시키겠다 이러면서 상금이 막 엄청 늘었어요. 네, 보스턴 대회 우승 상금이 15만 달러인데 이제 대구 마라톤은 4만 달러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년도 대회에서는 우승 상금을 보스턴 대회보다 높여서 16만 달러로 이제 올려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대회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상금만 올린다고 대회 격도 올라가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한 네, 상황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마무리 정리 한마디씩 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켜보고 있다로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 감시를 한다면 시민들은 또 시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지방재정 편성의 기조가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너무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는 싶어요.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세금을 혈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경향신문 백경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당초등학교 앞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학부모들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와 불과 66m 떨어진 곳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는 것을 두고 주민과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30일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인 남산자이하늘채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먼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의 홍순환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 나이트클럽 허가가 된 걸 놓고 지금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당연히 애들 키우는 환경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 있었던 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다시 허가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때하고는 지금 환경이 달라졌어요.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래서 옛날 상가 건물처럼 쭉 이어진 거하고는 지금 주거 환경으로 좀 더 변모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 허가했는 곳이라고 지금도 허가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거기 등하교 시간에 지장을 받는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영역이고 그리고 요새 아들 전부 다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존에 다른 거를 있는데 이어만 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학교 주변에 전부 다 용업소가 계속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데 엄마들은 그게 걱정이 안 되나요? 당연히 반대하죠, 엄마들이. 그럼 거기에 있다고 계속 허가해 줄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최종 허가가 날 때까지 학부모들은 지난 시위 같은 다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네, 이들은 관계기관에 반대 민원을 넣는 등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종 허가가 나서 나이트클럽이 들어선다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 이사도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행정가들이 이곳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호텔 내에 유흥 지점은 우리 그 교육 환경 그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교육청의 그 교육 환경 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관련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그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능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주로 그 장소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관광호텔 건물의 위락시설 용도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신청지 앞 학생 통학 여부 그리고 호텔 인근 지역에 아동들이 주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지 주변 지역에 유사한 기존 업소가 있는지 그리고 업소 그 영업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그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해서 결정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전체 그 학부모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없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미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그 대표인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와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학교장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관할 구청에서 최종 허가가 될 이후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등하교 시간대 및 야간의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 도로변에는 방범용 CCTV 설치 확충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심의를 다시 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대신 최종 허가 이후에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완할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교육도 도울 예정입니다. 달서구청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자녀들을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려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의 과정이라 하는 그거는 없고요. 일단 뭐 민원서류로 접수되기 때문에 크리스탈 호텔 측에서 영주점 허가 신청이 있을 시에 민원실에서 접수되고 우리는 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청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라든가 지역지구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도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시설이 다 되면은 소방서에서 소방안비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가 첨부되면은 저희들은 그 서류 검토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가서 영주점 시설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고 적법할 시에 허가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쪽에서 아직 영주점 허가 관련된 서류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차후에 접수되면은 우리는 탑법 관련해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성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하는 직종에서 사업을 할 권리,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소유 리포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낮고 바람도 불어서 추운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대구와 구미는 11도, 포항은 13도, 경주는 14도가 예상이 되고요. 포항과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주의보 내려졌을 때는 각종 화재 주의 반드시 하셔야겠죠. 12월 4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